여보, 당신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된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여다본 핸드폰 화면 속에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비밀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최근 몇 달 사이 남편은 부쩍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접대 골프를 친다고 나가고,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식 자리에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줄만 알고 그런 남편을 걱정하고만 있었는데, 잦아진 남편의 외출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보고 싶다는 누군가의 문자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얼마나 됐어? 씻고 나온 남편에게 따지듯 묻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 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그 여자랑 얼마나 만났냐고. 어?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제 앞에서 거짓말할 배짱도 없는 남편이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모르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린내를 풀풀 풍기면서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더 바보 만들려고 그래?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 분에 찬 제 목소리에 남편도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제 눈치를 보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하던 남편이 바보같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그런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는지, 내 남편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한 제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1년 조금. 1년? 그럼 여태 1년을 숨긴 거야? 당신 보기보다 대단하다. 거짓말 못하는 바보인 줄만 알았더니 사람 속이는 재주도 있었네? 여보, 화 많이 났어? 화가 났냐고? 당신은 지금 내가 화난 것처럼 보여? 저는 비참한 마음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겨우 분노 정도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화가 났냐고 묻는 남편의 질문이 기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겨우 분노 정도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과 모욕, 실망과 허탈감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죠. 언젠가부터 남편이 뭔가 달라졌다 생각했지만 그게 외도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무관심이 회사 일로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고 걱정하던 저였었죠.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는 또 내가 못난 아내라서 내가 내조를 못해서 당신이 그러는 줄 알았지. 나한테 관심 없고 피곤해하는 게 다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여보,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도 내가 미친놈인 거 아는데 마음이 가는 게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기라도 하는 건지,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 지는 남편의 모습이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나 끔찍하면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이혼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따져봐야 뭐해? 그래, 알겠어. 당신 선택 잘 알았으니까 이제 내 선택 말할게. 이혼하자, 우리. 뭐? 안 돼. 이혼이라니. 그럼 뭐, 바람은 피우면서 이혼당할 줄은 몰랐어? 아니면 내가 호구처럼 바람 피우는 남편도 눈 감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라, 여보, 우리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지금 나 이혼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 죽어. 지금 엄마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
엄마 가뜩이나 몸 상태 안 좋으신데 아들이 이혼한다고 그러는 거 알면 충격에 쓰러지실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 영영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지금 이 상황에 당신은 당신 엄마 걱정만 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 걱정돼서 나랑 이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얼마 안 남았잖아. 몇 년 못 사신다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이혼하더라도 엄마 돌아가시면 하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 좋다고 바람 피워놓고 이혼도 당신 좋을 때 하자고? 너는 정말 나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도 없구나. 시한부 시어머니 걱정에 이혼마저 미루자는 남편이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면 안 될까? 가뜩이나 병으로 죽어가는 노인한테 아들 불륜 사실까지 알리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 정말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지 남편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만든 아내 앞에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고작 이 꼴을 보려고 참아왔었던 건지 그 순간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을 전부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를 낳고는 육아 때문에 일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서도 집에서 간간히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도 돈벌이를 하고 있죠. 워킹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살림하랴 아이들 키우랴 거기에 일까지 하려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평소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만 아시니까요. 너? 그 옷 못 보던 옷이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하는 것도 없는 게 돈 주고 옷을 사 입었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네가 그 돈을 함부로 써?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셨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한 소리씩 하셔야 원이 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결혼을 하니 서운하신 건지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의 극심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너 행동거지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저를 편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회사에 다니는 걸 두고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너 대체 그놈의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거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에이, 어머니,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해야죠. 그럼 네가 회사 생활한다고 우리 아들 내팽개치는 꼴을 계속 보라는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잖아. 잘 살으라고 결혼시켜서 내보냈더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아들이 점점 가죽만 남아가냐? 어? 어머니, 남편한테 들으니 원래도 아침은 안 먹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성호 씨 오히려 결혼하고서 더 살이 쪘어요. 그래서 요즘 살쪘다고 보기 싫다고 운동하잖아요. 운동해서 살 빠진 걸 왜 저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인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3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아침밥 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뭐라고?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감히 토를 달아? 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시부모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라고 가르쳤어? 딸 자식 시집 보내려면 제대로 가르쳐서 보낼 것이지. 어디서 이런 싸가지를 가르쳐서 보냈어?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돈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대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정당하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최대한 감정 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어머니,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무리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보통의 며느리였다면 신혼초, 그런 시어머니의 구박을 그냥 쓴웃음 짓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태생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렴 시어머니 앞이라지만 할 말은 해야 했고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를 그냥 참고 봐드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이었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건 저희 부모님께도 불효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할 말은 꼭 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진짜 할 말은 못하고 자식된 입장에서 100번은 참아 고른 말들이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디서 저 단계 들어와서는 집안 분위기를 다 흐리고 있네.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시킨 대로 하지도 않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을 거다. 어머니, 저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화만 안 내셔도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좀 해주세요.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안 미워할 날은 네가 내 아들이랑 헤어지는 그날일 거다.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고. 제가 아무리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번번이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며느리라는 이유로 못된 시어머니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매번 시어머니와 싸우기도 하고 맞받아치기도 하며 불편한 고부관계를 견뎌야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는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참 너무하신 분이셨죠.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를 참을 수 있었던 건 예쁜 저희 아이들과 성실하고 착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지? 내가 어떻게 해도 어머니가 안 좋아하시네. 그냥 내가 미워 죽으시겠나 봐. 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알아, 나도 알지. 당신만큼 잘하는 며느리도 드물 텐데 우리 엄마 성격 나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가 당신처럼 그렇게 참을 수 있겠어? 어머니, 가끔 정말 너무하셔.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 주실 만도 할 텐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맙지 않으신가 봐.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지. 늘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착한 우리 여보, 힘든 시어머니도 버텨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고. 나 당신 아니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당신 같은 여자 만난 데가 진짜 행운하다. 그래, 나도 당신 때문에 참는다. 당신이 나랑 애들한테 잘하니까 나도 어머니한테 잘해야지. 고마워 정말. 내가 앞으로도 당신한테 잘할게. 당신 힘내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다행히 남편은 못된 시어머니와 달리 착하고 순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아이들한테 큰소리 한번 낼 줄 모르고 늘 시어머니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를 챙겨주고 보듬어 주었죠. 하지만 워낙 순한 사람이라 그런지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낼 줄은 모르더라고요. 겨우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는 게 전부이다 보니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이라도 들라치면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시니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저 혼자 감당하는 게 나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괄괄하고 독한 시어머니가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여보, 엄마가 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셔? 엄마가 암이래. 남편이 얼마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폐암이라고 한 겁니다. 엄마가 아파. 폐암사기래. 앞으로 몇 년 못 산대. 당시에는 당연히 걱정과 안타까움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렴 저를 죽어라 괴롭히던 시어머니지만 아프시다는데 어느 누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걱정에 눈물까지 훔치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네가 여길 왜 와? 예? 네가 여기를 왜 오느냐고.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소식 듣고 온 거예요. 그래, 나 죽는다는 소리 듣고서 비웃으러 거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와? 아니, 어머니, 아프시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세요? 내가 아픈 게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에 암 걸린 거야. 너 때문에. 아픈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달려간 제게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픈 게 저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때문이라뇨. 그럼 내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때문이 아니면 내가 왜 암에 걸려?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썩여서 내가 아픈 거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훔쳐가서 나를 고생시키더니 기어이 나를 죽이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기막히고 억울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성질 하더라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낼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혜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쟤 탓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암에 걸리니? 내가 몇 년을 못 사는 게 말이나 되니? 여보,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래.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러시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어머님이 지금 제일 힘드시겠지. 그래, 나도 이해해. 다 저것 때문이라니까. 성호야, 쟤 안 내보내고 뭐하니? 나 쟤랑 더 붙어있다가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저거 내보내. 저거 쫓아내버려. 여보, 어쩌지? 엄마가 지금은 도통 진정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알겠어. 내가 그만 가볼게. 어머니, 저 그냥 갈게요. 그래도 몸조리 잘하세요? 꺼져! 너 같은 거 위로받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버려!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시댁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위로하러 찾아간 시댁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니. 너무 씁쓸했지만 당시에는 등 뒤로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울음을 들으며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그 후로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챙기며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시한부인 환자를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누구야? 어떤 여자야? 그냥 어쩌다가.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말 안 해? 당신은 아직도 내가 우스워? 1년이나 속이고서 이제 와서 뭘 덮으려고 그따위로 말해? 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저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을 믿고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까지 견디고 참았었죠. 거기에 시한부인 시어머니까지 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를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 견뎠던 제 노력의 결과가 겨우 남편의 외도라니 저는 저를 배신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미안해. 미안?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여태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엿을 먹여?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인간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는 무슨 용서. 내가 당신 엄마 그 난리 피우는 거 다 참아줬더니 당신 바람까지 참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이혼은 안 돼. 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상황 알잖아.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가 이혼하면 안 되지.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당신은 아픈 시모 두고 바람 피울 정신은 있었니? 너는 바람 피우고 다녔는데 나는 너랑 이혼 못하는 게 말이 돼? 아니, 그건 엄마가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대신에 엄마 떠나시면 그때 이혼하자. 뻔뻔하고 기막히게도 남편은 시모가 죽고 나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혼 소식을 알면 아픈 시모가 상태가 악화되기라도 할까 싶었는지 이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생각해서 이혼까지 미루자는 효자가 무슨 자신감으로 불륜을 저질렀는지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뒷감당은 저한테 시키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그렇게 엄마 걱정하는 인간이 지 마누라가 지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는 동안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회사 핑계 대면서. 그런 주제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여보, 제발. 내가 100번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불쌍하잖아. 내가 바람나서 이혼당한다는 거 알면 우리 엄마 쓰러져.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 남편은 이혼을 미루자며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한 것보다 자기 엄마를 걱정하는 그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러는지 남편이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도저히 쳐다보지 못하겠다 싶었던 저는 짐을 싸들고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이 숨겨둔 술을 꺼냈죠. 아이들 낳고는 입에도 대지 않았던 술이었는데 그날 밤은 차마 빈속으로 잠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결혼 생활을 이어온 건지, 남편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는지 온갖 후회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 혼자 술을 홀짝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설마 쫓겨난 남편인지 늦은 시간에 누구인가 싶어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면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자인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바로바로 전화 안 받고 뭐하니?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세요? 급하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을 것이지. 남들이 다 잘 시간에 전화를 했기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나 곧 생일인 거 알지? 이번 내 생일에는 우리 아들 집에서 거하게 잔치할 거다.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니?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후회 없이 치르고 싶구나.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해서
잔치상 준비해라. 어머니 생신을 저희 집에서요? 왜? 내가 내 아들 집 좀 쓰자는데 불만이냐? 우리 집은 좁으니까 너희 집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손님을 얼마나 부르시려고 집이 좁다고 그러세요? 일가 친척들 다 부르고 내 지인들 다 부를 거니까 한 100명쯤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100인분으로 음식 준비해. 멀리서 오신 손님들도 있을 거니까 답례품 같은 것도 준비하고. 어디 밖에서 쉽게 사오지 말고 정성 들여서 손 탄 것들로 준비해라. 음식도 하나하나 네가 직접 요리하고. 네가 그래도 다른 건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지만 요리 솜씨는 봐줄만 하지 않니? 어머니, 100인분이라뇨? 그 많은 걸 제가 혼자 어떻게 준비해요? 출장 뷔페를 불러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싫다 이거냐? 야 이거사,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가 하고 싶다는데 어디서 불평을 해?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니면 곧 죽을 시어머니 생일은 안 챙길 거라는 거야 뭐야? 어머니, 제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제가 혼자 어떻게 100인분 손님을 맞아요?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얘기하셔서 호텔이라도 잡으세요. 좋은 홀 하나 잡아서 거기서 잔치하시면 되죠. 아무렴 제가 요리 잘해봐야 호텔 주방장만큼 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밖에서 잔치를 하냐? 옛날에도 다 집에서 했어. 너는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모양인데 밖에서 헛돈 쓸 생각 말고 직접 해. 어머니, 아무튼 나는 꼭 그렇게 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똑바로 해. 음식 밖에서 사올 생각 말고 떡부터 잡채까지 네가 다 직접 만들어라. 알겠니? 아들 집에서 생신상을 받고 싶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픈 분이니 웬만하면 들어드리려 했던 게 화근이었는지 시모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손님을 100명이나 부르겠다면서 그 손님들 대접할 음식과 선물들까지 저더러 직접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한부 환자의 소원이라고 그래도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이 둘 키우며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은지. 시모가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 그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 시모나 남편이나 둘 다 참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들었어?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그랬어. 당신 어머니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서 생일 잔치 하시겠다고 나한테 음식 차리라고 하시더라. 100인분 음식을 내가 다 하고 선물까지 직접 만들으라고 하시더라.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게 엄마도 참 그냥 밖에서 식사하시지. 기도 안 차서 정말. 당신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설마 당신 엄마한테 말한 건 아니지? 너는 아직도 그게 중요하니? 네 엄마가 다 알고 충격받을까 봐?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면서까지 며느리 괴롭히는 네 엄마 때문에 그 고생을 하라는 말이야? 아니, 그래도 엄마 소원이시라는데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도 아픈 엄마 걱정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 말 정말 쉽게 하네? 그래서 지금 내가 못된 시어머니도 참고 바람난 남편도 참아야 한다고? 조금만 참아줘. 그래봐야 엄마가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마지막 생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러시는데 엄마가 불쌍하잖아. 그 순간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바람난 남편도 모자라서 시집살이까지 견뎌야 하나 싶었어요. 아들이나 그 엄마나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건지. 저는 그 두 모자를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니 참았다고 하지만 남편과 곧 이혼할 마당에 제가 시어머니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저는 저만의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불륜 사실도 모르는 시모의 생일 잔치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터뜨리기로 한 거죠. 준비는 잘 했겠지? 오늘 손님들 많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 다 중요한 손님들이니까 대접 잘하라는 말이야.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로 소리치는 시모의 말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주니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저는 시모가 시한부라는 이유로 괜한 동정심이 들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니 불쌍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 그러던데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시모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못됐는지. 그렇게 저는 시모의 전화를 애써 무시한 채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출장 뷔페가 시간에 맞춰 들어와 음식들을 세팅했죠. 그리고 마침 일찍 도착한 시모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너 출장 뷔페 불렀니? 내가 직접 음식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말씀은 하셨죠. 근데 그걸 제가 꼭 들어드려야 하나요? 뭐야? 너 지금 내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이거야? 아니, 어머니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혼자서 100인분 잔치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제가 요리사예요? 아니면 어머니 몸종이에요? 어머, 얘가 정신이 나갔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걸 대놓고 무시를 했다 이거야? 너는 아픈 시어머니가 웃음니?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는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우스우셨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도 대접받고 싶으셨으면 며느리 좀 적당히 무시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존경하고 대접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100인분 준비 못했고 대신 아들 돈으로 뷔페 불렀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세요. 이게 미쳐가지고 내가 내 아들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 돈 쓰는 건 안 아깝고 남의 자식 고생시키는 건 괜찮으신가 봐요? 저게 아주 아픈 시모를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제가 출장 뷔페를 불렀다는 사실에 시모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손님 대접하는데 출장 뷔페던 집밥이던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꼭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시모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소리 지르는 시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쓰러지기는 일렀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곧 오실 텐데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손님들 대접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음식은 맛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마지막 생신상이라고 좋은 데다가 맡겼거든요. 마지막 생신상? 이게 나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냐? 저는 황당해하는 시모를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죠. 시모가 바라던 대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모가 맨날 통화하는 친척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이었죠. 거기에 남편이 시모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회사 사람들까지 불렀더라고요. 저도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는 남편의 팀원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어머, 팀장님도 오셨어요? 집들이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휴,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착한 며느님이십니다. 아픈 시어머니 간병에 이렇게 생신까지 챙기시고 최과장이 결혼을 참 잘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유난이셔서요. 밖에서 하자고 하셔도 꼭 이렇게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셔야겠다고 하시니 어쩌겠어요. 그럼요. 제가 결혼을 참 잘했죠. 요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최 과장이 매번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간 거구나. 맨날 바쁘다고 회식도 빠지더니 이런 아내분 때문이었나 봐. 남편이 그랬어요? 회식도 빠지고 집으로 간다고 했구나. 예, 집에 가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회식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 과장이 참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했죠. 남편의 직장 상사가 저를 보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즘 보기 드문 효부라며 남편이 결혼을 잘했다며 또 저희 남편이 참 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매번 회사 회식도 빠지고 집으로 갔다는 말에 저는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야근이니 회식이니 핑계대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회사에는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상간녀를 만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 상사가 그런 남편을 칭찬하니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듯 했습니다. 제 눈치를 슬쩍 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곧 제 복수가 시작되면 남편이 무슨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시모의 지인들부터 남편의 지인들까지 저의 관객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뷔페 상차림에 못마땅해 하던 시모도 많은 손님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불평하지 못했죠. 저한테는 못돼 먹은 시모라도 남들 앞에서는 체면치레가 중요할 테니까요. 다행히 불만을 가진 사람은 시모뿐이었는지 손님들은 뷔페 식사를 만족하며 잘 드셨고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저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나서자 시모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을 위해 축하라도 하려고 한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무슨 할 말 있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챙긴다니까. 시모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칭찬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저한테 좋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 뭐 내 생신 축하라도 하려고 그래? 10년이 가까운 시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는 무능한 남편. 그 속에서 저는 제 아이들과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듯 당황스러워했고 손님들은 저마다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 하나 희생한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굴하지 않고 한기로 흘려버리고 제 남편과 제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희생에 대한 결과가 결국 배신이더군요. 여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위해 참는 건 이제 그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두고 말씀드립니다.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모두의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나중? 나중이 어디 있어? 나는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뭐 당신 엄마 죽고 나면 그때 이혼 도장 찍자고? 근데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여태 참은 결과가 고작 당신 불륜인데 이번에도 또 참아야 해? 내가 왜 당신이랑 당신 엄마 생각해줘야 하는 건데? 왜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 잡혀야 하는 건데?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루빨리 내 인생 찾아가고 싶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니? 이혼이라니, 불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저것이 기어이 우리 아들을 나쁜 놈 만들려고. 야, 너 지금 미쳤니?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픈 시어머니가 생일상 좀 차리라고 그랬다고 그거에 불만 가져서 이러는 거야 지금? 시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이 농담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을 거라 생각을 못하는지 제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려고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요, 아줌마. 아직도 내가 농담이나 하는 걸로 보여요? 내가 허튼 소리는 안 한다는 거 잘 알 텐데. 맨날 내가 맞는 소리로 따박따박 대들어서 싫어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가 있니? 네가 뭘 잘못 알았거나 오해한 거겠지. 우리 아들만큼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성호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네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요? 그럼 어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던가. 저는 믿지 못하는 시모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거실 TV에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시모의 생신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모아두었거든요.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한 녹음 내용들, 그리고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영상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말았죠. 손님들도 순진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 사람 뒷조사를 했어? 뒷조사라도 하기도 민망하지. 그냥 당신 퇴근하고서 쫓아다닌 것뿐인데 집에서 내쫓겼다고 감시할 사람도 없으니 이때다 싶었나 봐. 그동안은 야근이니 회식이니 핑계대고 바람 피우다가 이제 내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생각하니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웠더라? 아니, 그건... 왜? 어차피 이혼은 하기로 했고 그냥 대놓고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엄마 죽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랬니? 당당히 바람 피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당신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 쓰러질까 봐 이혼은 엄마 돌아가시고 하기로 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언제 너랑 그런 약속을 했어? 그냥 네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잖아.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니까 도장 못 찍는다며.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바람 피우고서도 자기 엄마 걱정만 하던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주니? 결혼 서약도 어긴 너 같은 놈이랑 내가 약속 같은 걸 더 할 거라 생각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픈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것도 이렇게 사람 많은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꼭 이렇게 난리를 피워야겠어? 그러고 보니 오늘 당신 손님들도 계셨네. 직장 동료들한테 불륜 사실 고발당하니까 어때? 부끄럽기는 하니?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세상 순진한 남자인 척, 바람 따위는 피울 수 없는 사람인 척 하던 인간이니 회사에서도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가면을 쓰고 살았겠어요? 세상에, 최 과장님이 정말 불륜을? 평소에 그렇게 가정적이고 애처가인 것처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최성호 저 인간의 실체입니다. 저도 10년을 속았었네요. 착한 남편 하나 믿고 못된 시모 시집살이 견뎠던 건데 저 인간이 마지막에 제 뒤통수를 거하게 때려주네요. 그런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우고도 이렇게 당당한 게 믿어지세요? 저더러 아픈 자기 엄마 생각해서 이혼을 미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자기는 그 여자랑 붙어 다니면서 말이에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왜? 부끄러워? 그럼 애초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뒤에서 할 짓거리 다 해놓고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자 남편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남편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시모 역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너
겨우 이딴 짓 하려고 생일상 차린 거냐? 내 아들이랑 나랑 창피 주려고 이런 거야? 지 자식이 창피한 짓 한 줄은 알기는 아는 모양이지? 나는 당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지 뭐야? 뭐? 이것이 어디서 시애미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너 죽고 싶냐? 당신은 뭐 잘했다고 나한테 막말이야. 아직도 내가 당신 며느리인 줄 알아? 지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줄은 알지도 못하고 이혼하려는 며느리한테 100인분 잔치상 준비해서 생일 치러달라는 파렴치한 당신. 예전에 나한테 우리 부모님이 자식 잘못 키웠다고 욕했었지? 며느리 주제에 따박따박 대든다고 말이야. 가정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했었지? 그러는 당신은 자식 새끼 잘 키웠어? 대체 사내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짐승처럼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이게 다 당신이 자식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야! 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나는 그동안 당한 거 갚아주는 것뿐이야. 내가 당한 건 10년인데 고작 1시간 남짓 가지고 무슨 불만이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속 시원히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저라고 이런 말 할 줄 몰라서 참았겠어요? 저도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사회적 체면 차린다고 참고 참으며 걸러서 말을 했었죠. 하지만 저라고 시모처럼 천박하게 욕지거리 할 줄 몰랐을까요? 맨날 속으로는 할 말이 태산이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풀게 되었네요. 그게 어찌나 시원한지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만 욕할 줄 알고 막말할 줄 알아? 나도 입 있고 나도 하려면 해. 그나마 시어머니 대접해준다고 참았더니 어디서 사람을 등신 취급하고 있어? 저것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네? 아줌마가 맨날 나한테 이랬잖아.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이거저거 물건 취급하고 자기 암 걸린 것도 나 때문이라고 그랬지? 나만큼 참는 며느리도 어디 있다고.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병이 안 걸린 게 용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서 암 걸린 것까지 며느리 탓하는 당신이 제정신이야? 어머, 암 걸린 걸 며느리 탓이라고 했어? 아니, 바쁜 아들 대신에 며느리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병수발 들었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며느리가 무슨 죄라고 아픈 것까지 며느리 탓이라 그랬대? 손님들이 듣기에도 시모의 말이 억지스러웠는지 다들 시모가 너무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시모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다 봤고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까발켜진 마당에 누가 그들을 동정할 수 있겠어요?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르자 부끄러운지 시모는 동정이라도 얻고 싶은 듯 갑자기 기절하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유, 죽겠어. 엄마 괜찮아?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남편은 호들갑 떨며 시모를 부축했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멀쩡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손님들도 시모가 오바를 한다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행사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고 그 후 전 속전속결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어차피 저의 고발로 시모까지 다 알게 되어버렸으니 남편도 더 이상 이혼을 미룰 핑계가 없을 테니까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니까 불만 없지? 그래도 나름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대충 보고 도장 찍어. 기어이 이혼을 하는구나. 그날래를 피우니까 기분 좋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애초에 네가 바람을 안 피웠으면 네 엄마가 충격받을 일이 있니? 그리고 그 아줌마 꾀병인 거 다 아니까 나한테 동정받을 생각하지 마.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봤을 때 당신 엄마 쉽게 안 죽을 것 같아. 그날도 봤지? 아프다는 사람이 그렇게 기를 쓰고 며느리를 괴롭히니? 그 정도 기력이면 몇 년은 더 살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어디 아픈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봐.
다행히 남편도 마지막 양심이 있었는지 저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5대5에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이면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었기에 그 정도면 완벽한 저의 승리라고 생각이 되었죠. 거기에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요. 덕분에 저는 미련 없이 아이들과 새로운 집을 얻어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전 남편은 아픈 어머니를 챙기느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혼자 심호간병을 하며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개팍한 심호가 몸이 아프니 짜증만 나는지 그 좋아하던 아들한테 갖은 짜증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한테 화풀이를 했는데 이제 화풀이할 사람이 아들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제가 당하던 걸 그 인간이 똑같이 당해보면 그동안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알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못된 시모와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가정은 파탄났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시모도 없고 이제는 아이들과 제 안위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경제력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남편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잘 살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당당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